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별 발언 뒤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빠르면 오는 11월 안에 통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선 7기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부임모 거창군수의 1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작된 장맛비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인 뒤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박보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2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생긴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경남 서부 지역부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비가 오면서 창원, 김해, 양산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대 60mm 이상으로 비 피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출근 시간대 비가 오면서 시정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모레까지 대기가 습해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고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대체로 21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김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역시 아침 기온이 21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29도, 사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일시적으로 남아있다가 모레 다시 북상해 주말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도로 침수와 산사태 같은 피해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장마는 예년보다 사흘 늦게 찾아온 이른바 지각 장마인 만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때문에 하천과 해안가 범람이 잦은 창원 마산항 인근은 도로 침수 우려가 높습니다. 여기다 장마 기간 동안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온 도로에 물이 차이가지고 물이까지 올라가지고 저거 장소도 뭐다 가지고 매년 그래요. 하지만 서항지구 배수관 확장 공사와 배수 펌프 시설은 예산 확보가 늦어진 탓에 내년 말은 돼야 마무리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사태도 주의해야 합니다. 경남 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모두 2,200여 곳. 창원의 한 산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집중호우로 경사면에 물이 솟거나 비탈면이 갈라지는 등 산사태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산간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내린 뒤 다음 주부터는 소강 상태에 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별 발언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의 송금은커녕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기도 빠듯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의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의 무레시 씨. 조선 경기가 나빠진 몇 년 전부터는 잔업과 특근도 별로 없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받을 때도 많습니다.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식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점심 때만 제공하고 아침 저녁을 본인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회사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도 한국에 돈 많이 써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돼요. 힘든 일은 도맡아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야당 대표의 발언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도 외국인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버리는 돈을 이렇게 뭐 깎아야 된다, 뭐 잘못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경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택시회사,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수리점, 이미용실, 뭐 옷가게, 재래시장 등은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요 아마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부산과 경남 40여 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황 대표의 발언은 인종차별적 망언의 극치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니까 좀 많이 힘드네요.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공동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통합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양 대학은 빠르면 오는 11월 안에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대학 통합 공동추진위원회에 돛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의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양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추진위원회는 오는 8월 말까지 통합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됩니다. 통합계획서에는 통합대학의 명칭을 비롯해 비전과 발전 목표,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양 대학은 늦어도 오는 11월 안에 통합 실행 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학년도에 통합대학의 이름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 가면 우리가 남쪽의 서울대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더 나은 대학이 돼야 되고 좋은 대학이 된다는 게 우리 그 통합의 근본 취지죠. 대학 통합은 대학 경쟁력과 재정 여건 강화, 명문 거점 국립대학교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양 대학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경남과학기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구하면서 교육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나 대학 명칭에서부터 주요 학과의 배치와 통폐합 등 쟁점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양 대학이 슬기롭게 갈등을 극복하고 해묵은 과제인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1년을 진단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취임 2기를 맞은 박종훈 교육감의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주민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4년 경남 교육 현장의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수업 혁신에 좀 더 주력하고 싶고요. 이제 그 무상교육이라는 그 개념이 교육복지로 성화되어서 박 교육감의 지난 1년 경남교육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무상교육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 데 이어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방 안전 덮개 확대에 이어 미세먼지 방지 대책, 개원을 앞둔 안전체험 교육원은 학생 안전을 고려한 역점 정책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개관했습니다만 교권보호센터,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자존감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박 교육감은 남은 임기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신개념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실기로 했습니다. 지혜의 바다 같은 독서문화 복합 공간을 추가 설립하고 행복마을학교 같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책임교육, 미래교육, 그리고 혁신교육 이 세 가지의 화두는 제가 끝까지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하지만 진보교육감 2기 핵심 과제였던 경남학생 인권 조례 무산으로 정치적 부담이 과중된 데다 찬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 사업 타당성에 제동이 걸린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진로체험 교육원은 교육부 설득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편 박 교육감은 교육정책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론화 추진단을 만들어 남은 공약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어서 구인모 거창군수의 군정 1년은 어땠을까요? 그 성과와 과제를 이준석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내세웠던 56개 과제 가운데 소통 군수실 운영, 전국 최초 암 환자 건강주치의 제도 시행 등 16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거창군은 밝혔습니다. 특히 거창 성강기밸리 산업특구 지정, 성강기 대표 모델인 G-엘리베이터 출시, 성강기 안전기술원 개원 등 세계 성강기 허브 도시의 발판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성강기 안전기술원이 유치되고 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다 보니까 대형 산업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1년, 거창군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던 중점 과제는 여전히 엉켜 있습니다. 거창군의 원안 추진 발표로 갈등이 재점화됐던 구치소 문제, 법무부와 찬반단체가 참여한 오자협의체를 통해 주민투표라는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구역 논란으로 애초 합의했던 7월 주민투표는 힘든 상황입니다. 차관님도 이 자리에서 거창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원안이든 이제든 그거는 정부에서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표권을 사들여서라도 정성화하겠다던 거창국제연극제 문제는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표권 매매 계약을 했다는 국민들의 비판 속에 거창군은 계약을 파기하기도 이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거창국제연극제는 법적 다툼거리가 됐고 거창군의 책임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문제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진인데 꼬이는 지금 꼬이가 있지만은 또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또 협의는 또 협의대로. 민선 7기 1년, 이룬 성과만큼 거창 군정이 남긴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영화가 좋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칸 영화제 시사회에서 호평을 받은 뜨거운 추격전의 우리 영화 비스트와 키아누 리비스 주연의 강렬한 액션 영화 존 윅 3 파라벨룸 준비했습니다. 잡아도 끝이 없어.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새벽에 낚시꾼이 신고를 했어. 검은 비닐에서 왼손 하나가 나왔고. 나도 미신이. 17일째 행방불명인 여고생이 토막난 채 발견되는데요. 나 잡게 해줄게. 알리바이만 대주면 돼. 자백하고 참여하는 거야. 누가 말이야. 범죄를 은폐해준 대가로 뭘 받았다면 그게 뭘까? 마약 브로커 춘배는 정한수에게 자신의 살인을 은폐할 조건으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겠다 유혹하는데. 그렇겠지. 지금 살인범을 잡는 거야. 잡고 싶은 놈을 잡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그놈은 내가 잡을 거고. 나는 가끔 네가 악당인지 경찰인지 헷갈린다니까. 한민태가 그 사실을 눈치채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내가 네가 한 거잖아. 뭐라. 그냥 일이 꼬인 거지. 같은 팀이었지만 이제는 적이 된 두 사람. 영화 비스트입니다. You have no idea what's coming. 전설이 된 킬러 존 윅. 룰을 어긴 죄로 현상금이 붙으면서 전 세계 킬러들의 총구가 그에게 향합니다. John Wick, excommunicado, is now in effect. You shouldn't be here. Nice suit. Good to see you too. I need your help. After this, we are less than even. 국제 암살자 연맹의 파문 조치가 내려진 그 후 존 윅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위협에 직면하는데요.
Would you help set the mood for our new guest? Let us begin. Our services still off limits to me. What do you need? Guns. Lots of guns. 동료들은 자신들도 처벌받을 걸 알면서도 존 윅을 도와주는데 John Wick. You've got a nasty surprise coming. We can keep this up as long as you'd like. But this only ends one way. 영화 존 윅 3 파라벨룸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30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오늘 오후 진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한마음축제가 오늘 오전 사천시 삼천포 전통수산시장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수출 붐업 방방곡곡 지원단 설명회가 오늘 오후 함안군청에서 열립니다. 농특산물 판로 확대 업무 협약이 오늘 오후 밀양시청에서 열립니다. 국회 추경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경상남도의 현안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지원 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정책 사업과 각종 복지 사업 등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할 국비는 1,6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경상남도는 정부 추경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도의회와 협의해 국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일선 시군은 9월에 추경을 추진해 주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하동 출신의 이정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민주당과 상호 협치를 통한 의견 존중과 화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와 50여 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어제 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인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권역에 공공병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진료권 확정과 공공병원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도지사는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진입도로 개통이 늦어져 개장 시기를 9월로 연기할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은 어제 해당 구간은 7월 말 개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국토청은 국도 5호선 거제 마산 309 석곡 IC까지 5.1km 구간은 당초 올해 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했고 장마와 태풍 등 불가피한 상황이 없을 경우 7월 말 로봇랜드 개장에 맞춰 개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9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거창읍의 한 숙박시설 건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15층 규모로 계획된 이 숙박시설을 특색 있는 건축물로 정비해 9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발굴에 힘써온 재야사학자 정재상 경남 독립운동연구소장이 어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포상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정재상 경남 독립운동연구소장은 지난 1993년부터 국가기록원을 찾아 10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정부에 서훈을 신청해 200여 명이 건국훈장을 받는 데 힘써왔습니다. 도내 환경단체들이 정부 차원에서 따오기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자연에 방사된 따오기 40마리 중 암컷 2마리가 폐사했음에도 환경부와 경상남도는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따오기 복원 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선 창녕군과 대북늪을 비롯한 낙동강 일대의 안전한 먹이터와 서식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